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 제10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5, 60대 이상에겐 나들이, 소풍 등의 추억의 명소였던 학성공원이 울산의 관광 명소,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학성공원 아래를 빙 둘러 물길을 만들어 노저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옛날 학성공원에서 태화강까지 연결됐던 물길을 복원하는 이른바 학성공원 물길 복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산성, 울산 외성이라고도 부르는 학성공원. 울산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 동백과 벚꽃 등이 어우러지고 봄편지 노래비 등 각종 기념물들이 가득한 울산 대표 도심공원입니다. 50대 이상의 울산 사람들에겐 어린 시절 소풍, 백일장 등으로 친숙한 명소로 꼽혀왔지만 주차 공간이나 위락시설, 낙후된 주변 환경 등으로 인해 점차 잊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울산시가 이런 학성공원 아래를 빙 둘러 물이 흐르는 운하를 만듭니다. 또한 1920년대 태화강 제방축제와 함께 사라져버린 학성공원에서 태화강을 잇는 물길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물길을 노젓는 배가 다니고 수상택시가 오가는 이른바 워터프론트 관광지로 조성하는 겁니다. 울산시는 울산연구원이 맡아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작한 학성공원 물길 복원계획 수립 연구 영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울산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은 울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대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무동력선이 다니는 순환 물길 1100여 미터와 300m 길이의 또 다른 물길에 수상택시가 다닙니다. 전체 5개 건역마다 숲과 정원, 수변문화공원, 성곽박물관, 테마 쇼핑거리, 수변 테라스 거리도 들어섭니다. 이 일대 공간도 새롭게 개발해 신도시로 조성하고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청계천처럼 시민들이 언제든지 발길로 접근할 수 있고 자연 친수 공간, 특히 녹음이나 녹지가 굉장히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상권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키웁니다. 학성동 일대가 또 중구에 낙후된 그 모든 부분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울산연구원은 생산 유발 효과 1,55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657억 원, 취업 유발 효과 1,000명 등의 개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업에는 보상비 등을 포함해 모두 5,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울산시는 막대한 사업비 등을 고려해 민자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민자업체 선정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약 인가를 거쳐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최대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10 뉴스 전우수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들의 기자회견이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4.10 총선 북구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박대동 예비 후보는 어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해남부선 패선부지 울산숲 조기 조성과 공공의료원 유치, 고질적인 주정자 문제 해결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예비 후보로부터 출생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울주군의 이선호 예비 후보도 기자회견을 갖고 출생제에 대한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는 서범수 예비 후보 자신이라며 당당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 현직 지부장들이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구 총선에 나선 진보당 윤종호 예비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윤종호 후보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시작으로 26년간 진보 정치에 한길을 걸어온 검증된 정치인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주민들의 힘으로 압도적 승리를 거둬 진보 북구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울산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위해 내일 오전 울산을 방문합니다. 이 대표는 내일 민주당 시당에서 열리는 울산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부산 북구와 경남 김해시를 방문하고 내일은 전남 순천시, 광주시, 전북 전주시 방문 등의 일정을 예정하고 있지만 아직 울산 방문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울산 출신의 고 김태호 전 장관의 며느리로 잘 알려진 삼선의 국민의힘 이해훈 전 의원이 국민의힘 총선의 서울 중성동 을 경선의 결선 투표에서 하태경 의원을 누르고 공천됐습니다.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해훈 전 의원은 울산 중구의 김태호 전 장관의 며느리로 남편은 연세대 경제학교 김영세 교수입니다. 2002년 한나라당 울산시 중구 조직체계 신청하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해훈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박성준 현역 의원과 본선 경쟁을 치르게 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대학교 병원 교수들의 사직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해 울산대 병원에 투입된 공보의와 군의관 등 5명이 어제부터 근무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대 병원 병상 가동률은 50%대를 보이고 있고 응급실 가동률은 3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편 경영 악화로 지난 8일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울산대 병원은 어제 병동 2곳을 폐쇄했습니다. 고령층의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생계형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처벌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키트라 불리는 간편 조리 세트를 판매하는 무인 점포. 한 여성이 냉장고에서 식품 여러 개를 꺼내더니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지 않고 가방에 넣더니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이곳 무인 점포에서만 4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밀키트를 훔쳤습니다. 범인은 70대 여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훔쳤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동종 전력도 있었습니다. 엄중하게 경고를 했죠. 이번에는 어차피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엔 울산의 한 마트에서 감자와 사과 등을 훔친 70대 여성이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절도 전과만 10번이 넘었고 실형 전력도 7번에 달했습니다. 처벌이 재범을 막지 못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실제로 61세 이상 고령층의 절도 범죄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7,000여 명이던 고령층의 절도 범죄자 수는 4년 만에 28,000여 명으로 급증했고 전체 범죄자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30.7%로 전 연령을 통틀어 가장 많았습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지원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생계형 그리고 독거 노인형 어떠한 절도 범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해서 이분들을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이제 정부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인천지법에서는 노인 생계형 범죄와 관련해 재판부가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국보 지정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보 울주 천전리 각석 명칭이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는 지난 1970년 12월 최초로 학계에 보고돼 다음 해인 71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1973년 다시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그리고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한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은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본심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내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울산 도심항공교통산업육성기술세미나가 어제 롯데 시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는 김민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수석연구원과 임전 ANH 스트럭처 센터장이 나와 도심 항공교통 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와 도심형 항공기와 부품 인증 제도에 대해서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통합 실증 대상지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 미국 법인인 슈퍼널과
실증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심 항공교통 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000명 감소한 가운데 비임금 근로자는 역대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는 5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감소했고 같은 기간 실업자는 2만 5천 명으로 3,000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임금 근로자 수는 10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6% 급증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올해 국은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 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해 규제 개선 성과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실적 등 10개 평가 지표에 따라 우수 9군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2024년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정비 사업과 빈집 실태 조사 등을 추진합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관내 도시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울산시와 4개 구가 함께 8억 원을 투입해 올해 연말까지 8곳 이상의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과 쉼터, 텃밭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합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울산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은 산타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한 어린아이가 우표도 없이 보낸 편지에 울산의 한 집배원이 직접 산타 할아버지가 돼 따뜻한 마음을 선물해 줬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보다 멀리 퍼지길 바랍니다. 라경은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양치질 잘했으니 장난감 선물을 해주세요. 사랑해요. 지난 2월 5살 아이가 핀란드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아래에는 우체부 아저씨 감사합니다라는 글씨도 적혀 있습니다. 아이가 간절한 소망을 담아 붙인 편지에는 우표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산타 할아버지가 편지와 선물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이에게 산타가 돼준 사람은 다름 아닌 울산의 한 집배원. 집배원은 아이에게 앞으로도 양치질 잘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가 되어달라는 편지와 장난감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너무 글씨체도 이쁘고 아기 마음이 너무 이쁜 것 같아서 발길이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기뻤다고 하길래 저 또한 일하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도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았어요. 일명 산타 집배원의 편지와 선물을 본 아이의 어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하다는 칭찬 민원을 올리자 이 사실이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또 시작이구나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우체통에 가서 아이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저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여기까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선물을 받은 아이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약속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양치질 잘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행복을 전달한 산타 집배원. 가볍게 지나치지 않았던 그의 행동이 모두를 웃음 짓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마 앞으로도 양치질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 순수한 마음 계속 어른이 될 때까지 잘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이달부터 늘봄학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시범학교인 울산 지역 2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학년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인 도담도담과 아침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학년 늘봄학교 프로그램 도담도담은 문화예술과 체육, 창의과학 등 1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아침 늘봄은 5개 늘봄 학교에서 학교별로 특색 있는 아침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2학기 늘봄 학교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중구청은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은 18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울산시 관내에 구축된 자전거 도로는 639개 노선에 총 연장은 878.71km에 달하며 도로 이름까지 붙은 자전거 길은 8곳에 총 연장 88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방인섭 시의원의 자전거길 정책에 대한 서면 질문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자전거길 도로명이 부여된 8곳 가운데 태화강 국가정원 자전거길과 간절곶 자전거길, 강동 몽돌해변 동해안 자전거길, 무룡산 자전거길 등 4곳은 행정안전부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울산 자전거길 방문과 완주를 기념하고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의 울산 방문 유도를 위해 자전거길 인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독일 국제포럼 디자인이 주관한 2024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31개의 상을 휩쓸며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내보였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4년부터 매년 시장에 출시되거나 출시 예정인 프로젝트 중 디자인 차별성과 영향력을 평가해 부분별 최고 디자인을 선정합니다. 올해 현대차그룹은 제품과 프로페셔널 콘셉트, 커뮤니케이션, 실내 건축 등 부분에서 금상 1개와 본상 30개 등 총 31개 디자인상을 받아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울산 관광두레 지역 협력 사업에 참여할 예비 활동가를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합니다. 선발된 예비 관광두레 활동가는 주민사업체를 발굴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창업, 성장 단계까지 현장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활동가 모집은 이미 활동가를 보유하고 있는 울주군과 남구, 동구를 제외한 중구, 북구 지역을 기반으로 관광두레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두 6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제시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